자, 이제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건축물의 건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건축이라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건축은 절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출제되죠. 한 두세 문제. 뭐 두세 문제가 적다는 소리 아니죠. 왜냐면 7문제 중에 3문제 파트가 차지한다는 높은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그 앞에는 계유라고 해놨죠. 계유는 우리가 준차적 계유니까 그런 거 크게 문제점 없겠고요. 자, 조심할 내용이 이제 건축법상이면 우리가 건축할 때 그 사전에 미리 여기에 건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 확보 이 관점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도 가서 사전 결정을 갖다가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하천입니다. 자, 여기가 임야가 돼 있고 임야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이 지역에 사유지 땅이 있어. 이 사람은 여기가 배산임 습격이라 여기다가 내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미치는 이 일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미리 가서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소 하고 미리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 중에서도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 대상인 건축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죠. 허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내가 건물 지으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여기 있는 그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했어요? 건축 사유지에 있는 소유자가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볼 때 건축인의 심의와 건축의 심의와 더불어서 교통 영향 평가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허가권자는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이 지역에 밑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가서 환경관서장이라든가 환경부 장관한테 미리 물어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거쳤으면 허가권자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 그치라 하면 오케이를 해요. 그럼 허가권자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 여기는 뭐 할 수 있냐?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효과로 첫째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상에 있는 것으로서 개발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터다 끌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또 여기는 농지법상에 농지다름 농지 전용할 수 있다는 거죠. 농사 안 져도 집 질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안 져도 된다. 또 산지관리법상에 산지 전용 여기에 의지되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좀 하천 있잖아요. 그죠? 하천인데 이 위에다가 뭐가 나야 되냐? 교량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량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갖다 뭐냐면 하천법상의 하천점의 허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지되는 거예요. 이 효과는요. 이 사람한테만 기속되고 만약 이 사람이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체는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된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착공이 아니라 허가 신청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건축 허가 신청.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분명히 허가받는 자는 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그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외는
어떤 경우 볼 수 있느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건축하려는 사람이 갑이야. 이 땅이 을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얘랑 엄청 친한 친구 사이야. 그래서 야, 나 지금 땅 질 집 없었는데 집 질 수 있는 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을이 야, 그럼 내 땅에다 집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확보했지만 사용권은 확보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어떤 경우냐. 여기에 땅 주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건물의 주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건축주가 건축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로서 사회로서 건축물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악연 건축물과 해당 대지에 대해서 얼마나 얻느냐. 동의를 80% 얻고 80%. 또 거기에 대한 지분도 80% 얻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가지고 나머지 못 얻은 것 되었다. 얻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뭐 할 거냐.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확보됐다는 걸 명확히 해줘야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가 허가받은 주택과 주택의 소유를 주상복합이라 하죠. 그런 주상복합인 경우는 가서 그들의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한 서면을 분명히 가져와야 되겠고, 그 다음 건축하라는 경우에 대지에 포함되는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 매각 양에 또 확인한 경우 확인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자 국공유지는 확인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집합 건물의 경우 공용 부분을 갖다 변경하겠다. 그러면 그 결의서가 있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주면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허가라는데, 허가라는 건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입니다. 그래서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는 볼 수 있고 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풀어주면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적 해기 때문에 적법 요건이지 그것이 소위 우리가 쓸 때 유효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반했더라도 현행 발생 무허가 업물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속 재량행위다. 원래 기속행위 재량도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 법의 척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복효적 행위다 하는 얘기는 자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한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복효적 행위라는 건 이런 뜻이겠죠. 여기가 한강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갑의 땅이고 여기가 을의 땅입니다. 을이 여기서 건물을 지어서 한강에 대한 조망권을 잘 누리고 있어. 잘 누리고 있는데 요 앞에 허가권자가 이 갑한 땅가 건축 허가를 해줬어. 근데 내 거보다 좀 높이가 높아. 그 조망권이 깨지죠. 그렇죠? 그러면 갑은 어쨌든 건물 주니까 수익이죠. 얘는 침해가 됐죠. 이런 걸 하나의 효과에서 한쪽은 수익을 한쪽은 침해를 준 걸 복효적 행위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허가권자는 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이 허가권자라는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허가권자는 원칙이라고 그럴 거예요. 원칙은 자가 어디죠? 제주도 세종시 같은 자 결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누가 있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 여기 있는 요 사람들 갖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시장군수의 경우는 좀 구별해 줘야 되겠고 여기 있는 얘와 얘는 구별돼야 되겠죠. 구청장과 얘는 구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네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특별시 광역시는 이렇한다 할지라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꼭 주의할 것. 자, 공장, 창고, 지방건축의 심의 거친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외가 된다는 걸 잘 좀 알았어요.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예외입니다. 자. 그런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 있는 거 이 두 가지 외에 이 두 가지 외에 또 플러스 두 가지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걸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자수. 그 다음 뒤에 거는 교주.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이 사람이 해야 되겠죠. 이런 곳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위락 숙박 시설을 하면 나한테 승인 받으세요. 이렇게 고시합니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위락 숙박시설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리 나한테 승인 받으세요. 이렇게 승인이 아니라 승인 받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앞에다가 자수교주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연환경보호 수질보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하천이 흘러 아주 경치가 엄청 좋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투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서 위락 숙박시설을 짓겠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경관이 깨칠 수 있겠고 이것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수질 오염이 문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경관과 수질 오염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업태나 이게 어떤 경우냐 이 자체가 업태가 뭐냐 소위 우리가 쓸 때 업태 그 다음에 규모가 심각한 오염 정도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자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고 자 이게 아파트 단지야. 근데 옆에 학교가 있어. 초중고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 학교에 이 근처에 오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위 MT를 짓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쓸 때 MT를 짓겠다. 모텔을 짓겠다. 그 모텔을 짓게 되면 아파트의 주거 환경, 자 학교라는 교육 환경에 이것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 따질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문제될 것이죠. 환경에.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이렇게 교주, 주교. 자,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최고의 대빵 교주라 하죠. 무조건 규모 따질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자수는 자기가 잘못한 만큼 따지니까 자수, 이게 업태 규모가 문제되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자수의 경우는 도지사한테 가져가는 것은 뭐냐? 공동주택은 2일만, 2일만. 자, 이 중에 근린생활 중에 일반 음점만 1만 업무하고 일반 업무시설, 업무하고 자고 숙박시설, 논다. 그래서 위락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 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하면 자, 그 밑에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296페이지.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이어야 되죠. 증축해서 21층. 자, 공장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 공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쪽 보세요. 공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속 이쪽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창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다음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수. 자,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는 규모 업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900제곱미터인데 2층에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3층과 여기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전승인 받을 일이 없네요. 그 다음 4번 주거환경. 자, 이때는 무조건 교주는 교육과 주거는 규모 따질 필요 없다 했어요. 무조건 따라라 우스갯소리로 했죠. 무조건 박상철처럼 무조건 따라라 이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따라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질도 자수니까 여기는 업태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자수는 업태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 그러니까 900이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죠.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들은 것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입니다. 특히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그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인접대지 안전에 미친 영향 이런 거 갖다가 안전형 평가를 갖다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실시하도록 법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안전형 평가기관 국토장관이 가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결과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는 건축의 심의 거쳐서 확정한다는 걸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이 건축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의 안전형 평가 결과를 포함시켜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의 결과와 그 안전평가 했다 하는 안전 영향평가 했다는 걸 갖다가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허가가 원래 더 우리가 강화됐다 볼 수 있겠죠. 허가보다는 신고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완화시켜준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제.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바닥면적 합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의 대지 안에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 그렇죠? 연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그런데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3층짜리인데 내가 여기 각각 100제곱미터야. 각각 100. 그럼 1층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50 뜯어 고쳤어. 2층을 10제곱미터 뜯어 고쳤어. 3층을 가서 40제곱미터 뜯어 고쳤어. 그거 이거 갖다 뭐라 하죠?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러죠. 그렇죠? 바닥면적 합계. 그렇다고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바닥하면 바로 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근데 거기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건축물 전면적이 맞죠. 그 다음 방제지구는 취약지구로서